회원 코드에서 앞에 있는 두 자리만 뽑을 때는 left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자리를 뽑으면 A, B로 표시가 되고요. 회원 코드, 콤마 4로 되어 있으면 앞에서부터 네 자리 A, B, 10이 추출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left라는 함수예요. 자, 문자열 중간에서 뽑을 때는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회원 코드 세 번째 자리에서 두 개만 뽑을 때 그러면 10이 표시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자리에서 세 자리를 뽑을 때 그러면 100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문자열을 추출할 때는 left, 중간에 있는 문자열을 추출할 때는 mid,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문자열을 추출할 때는 right라는 함수를 써요. 이 right에서 콤마 2라고 하면 0, 1이 추출이 되고요. 콤마 4로 하면 뒤에서부터 네 자리 1002가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자열에서 추출하는 함수는 left, mid, right. 다시 한번 if 함수도 볼까요? 자, if 함수는 앞에 조건식이 오고 등급이라는 필드에서 기술 점수가 90점이면 상급, 70점이면 중급, 70점 미만이면 하급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기술 점수라는 필드를 참조할 때 사각 브래켓을 쓰고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급,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 필드로 오는데 세 번째 필드는 이 if문 여는 가로부터 닫는 가로까지예요. 마찬가지로 조건식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 되는 값 중급, 거짓이 되는 값 하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if라는 함수와 다른 함수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if 가로 열고 mid 회원 코드, 콤마 2, 콤마 1이라고 하면 회원 코드라는 필드에서 중간에서 문자열을 추출하는데 두 번째 자리에서 첫 글자, 그럼 1이 추출되겠죠? 그 값이 1과 같으면 정회원,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으로 표시한다. mid 함수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했죠? 입력 마스크를 사용할 때 두 번째 필드에 있는 이 0 또는 1, 0이면 서식 문자까지 저장을 하고 1이면 입력된 문자만 저장을 하죠. 하지만 보여줄 때는 여는 가로, 닫는 가로, 그 다음 하이폰이 다 보여져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쵸? 입력 마스크에 이 값이 두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이 1이거나 0이거나 상관없이 보여줄 때는 동일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저장이 될 때는 이러한 서식 문자까지 저장하는 게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력 마스크에서 여러분이 서식 문자까지 저장을 했으면 이 하이픈은 앞에서 가로도 개수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쵸? 문자열 길이에 이 가로와 이 하이픈도 다 같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입력 마스크의 값이 1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이 가로와 이러한 하이픈은 저장이 되지 않고 숫자들만 실제 데이터 값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문자의 추출함수를 쓸 때 입력 마스크에서 서식 문자까지 저장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옵셋과 랭스의 길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필드 추가 조건을 볼까요? 약초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D이면 약술, T이면 약차, M이면 하역지를 표시한다. 그러면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자,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 추가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결과값으로 약초명, 약초 코드, 이용 방법, 자, 이용 방법이라는 필드가 없죠.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게 사상체질, 이용 방법이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있는 쿼리 설정의 작성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용 방법. 이용 방법이라는 필드를 하나 만드는데 조건이 약초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D이면 if 약초 코드에서 첫 번째 자리를 뽑는 함수예요. 그러면 문자열 추출 함수인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약초 코드에서 첫 번째 자리가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left하고 약초 코드, 1 그러면 약초 코드의 첫 번째 문자열이 추출이 돼요. 그 값이 D이면 약술이라고 쓰고요. 그렇지 않고 T이면 약차, M이면 한약재로 표시한다. 그러면 조건물을 같이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반복이 되니까 컨트롤 C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약초 코드의 첫 번째 자릿수를 뽑아서 그 값이 D이면 약술, T이면 약차. 그러면 우리는 여기 T라고 쓰고요. T랑 같으면 약차, 그렇지 않으면 한약재로 표시한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else, 한약재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if가 빠졌네요. 자, if. 첫 번째 if에 대한 닫는 가로, 두 번째 if에 대한 닫는 가로. 그래서 if 첫 번째 자리가 D이면 약수, 약적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T이면 약차, 그렇지 않으면 한약재로 표시한다. 확인 누르시고요. 체크박스 표시하고 저장, 쿼리1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쿼리1에 대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1에 대해서 결과값을 확인했죠. 이용 방법에 잘 나타났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두 번째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그 다음에 사상체질이라는 필드를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이라는 필드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배지라는 필드도 출력을 하고요. 약초 단가. 약초 단가는 없네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성기로 가셔서 약초 단가라고 하고 세미콜론이 아닌 콜론. 조건을 볼까요? 재배 방법이 자연산이면 10만. 재배 방법이 위탁재배이고 and 지배지가 평창이면 5만. 그렇지 않으면 3만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if라는 함수 사용하고요. 뭐뭐시면 이라고 쓸 때는 항상 if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이 뭐랑 같으면 자연산이면 자 그러면 자연산. 문자의 추출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이 필드의 값이 뭐랑 같으면 그러면 필드를 추출해서 그 값이 스트링과 같으면 그럼 equal만 쓰시면 돼요. 자연산과 같으면 얼마로 해야죠? 단가가 자 10만입니다. 10만. 숫자 타입이죠. 그 다음 재배 방법이 위탁재배이고 그러면 동일하게 사용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뭐뭐시고 라고 할 때는 and라는 조건을 사용해요. 자, 재배지가 평창이면 그러면 뭐뭐시면이 들어가면 if문을 또 써야 되겠네요. if 재배 방법이 위탁재배이고
위탁 재배 2고 그 다음 and 재배지가 평창이면 재배지의 값이 마찬가지로 스트링과 같으면 평창과 같으면 (5만) 그렇지 않으면 (3만으로) 표시한다. 5만 그렇지 않으면 3만으로 표시한다. 중첩된 입부수만큼 닫는 가로가 필요해요. 한 번, 두 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약초 단가가 나오죠. 다음 디자인 박으로 넘어가서 조건이 또 뭐가 있나요? 자, 그 다음 수학일과 제조일이 두 개의 필드가 더 추가가 되네요. 여기에 수학일, 그 다음에 제품 제조일, 제품 제조일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드는데 조건이 뭐냐면 수학일이 상반기이면 그러면 수학일에서 월을 뽑아야 되겠네요. 언제를 상반기라고 하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로 하죠. 그러면 월을 뽑을 때는 month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수학일에 대한 월을 뽑아서 그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상반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6개월을 더하고 그러면 날짜를 더할 때는 date add라는 함수를 사용해요.